뚝섬에서 서울숲공원으로 변해가는 영상을 보니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지난 19년 전 이곳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경마장이 이전하고 방치된 땅에 많은 시민들이 열정과 헌신으로 참여해서 나무를 심어 오늘날 자연스러움을 뽐내는 서울숲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숲공원 경영이라는 큰 꿈과 기대를 안고 2016년 11월 1일에 시작한 서울숲 컨서번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너무 멋진 친구들의 활동을 보셨는데 그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공원 경영이라는 것을 하면서 겪었던 지난 5년의 서울숲 컨서번시를 총정리해 볼까 합니다. 서울숲 컨서번시는 서울숲에 다양한 색을 입히고자 노력했습니다. 17만 평의 드넓은 서울숲은 어느 곳을 가든지 가르너들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계절마다 공간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거기에 시민들 각자 방식으로 활용이 더해지니 서울숲은 점점 더 재미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2017년 봄 군마상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공처럼 둥근 만화에서나 봤을 법한 알리움의 매력에 빠져 모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숲 컨서번시의 가누너들은 식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같지만 다르게 서울숲 공원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서울숲 컨서번시는 매년 한두 개의 캐피탈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개장한 지 10년이 지난 공원은 새로운 기능과 역할, 공간의 쓰임새가 필요했습니다. 27년 봄에 완성된 어린이 정원은 서울숲 컨서번시가 시작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했던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정원의 컨셉이나 공간 연출의 매력적인 부분을 넘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를 만들었고 함께 정원을 가꾼 지역사회 엄마들이 있었기에 어린이 정원은 더욱더 멋진 색을 보여줍니다. 서울숲 컨서번시는 테마 정원을 만드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용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서울숲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한 설렘정원은 이름도 시민들이 직접 정했습니다. 누군가에는 사랑을 고백하는 장소로, 누군가에는 멋진 공연장으로, 설렘정원은 이름 그대로 다양한 설렘이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서울숲을 돌아다 보면 재미있는 것이 많습니다. 가끔 오는 분들도 매일 오는 분들도 서울숲은 매일 새롭고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어서 좋다고들 합니다. 공원에서 보기 어렸던 다양하고 특별한 식물들과 개성 넘치는 테마 정원들이 선사하는 재미도 있었지만 서울숲 컨서번시 가드너들이 한 땀 한 땀 준비했던 팝업 전시들이 그저 지나가는 산책로, 별다른 볼거리 없던 공간에 시민들을 머무르게 했었죠. 2016년 11월 서울숲 공원을 운영하기 시작할 때 우리 직원들은 스스로를 유물 발굴단이라며 웃었습니다. 서울숲이 지난 10년의 기록들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다 용케 자료를 찾으면 만세를 외치더라고요. 요즘 말로 우픈 상황이 연속된 거죠. 서울숲 공원에 기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무실 한쪽에 나름의 최신식 서고 안에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언제 볼까 싶었는데 필요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어쩔 수 없이 책을 펼쳐보게 되었고 다양한 정보들을 얻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두세 달 동안 직원 한두 명이 틈나는 대로 서고 안에 들어가서 종류별, 분야별, 또 연도별로 정리하고 이것을 디지털화해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뚝섬 경마장 물탱크를 개조해 만든 시계탑이 우리가 위탁을 시작하고 보니 시계가 멈춰 있더라고요. 시설팀 직원들이 야심차게 시계를 살려보겠다고 선언하고 한참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포기했나 싶던 찰나 시계탑이 정상 작동한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시계탑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내는데 3, 4개월, 실제로 수리하는데 고작 며칠이면 되었다고 누군가가 몇 자의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좀 덜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했던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열정 낭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하는 조경시설물부터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기록해 보고자 시작한 것이 바로 핌스의 시작입니다. 서울숲의 핌스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기록합니다. 핌스의 시작은 서울숲의 나무가 몇 종, 몇 그루가 심겨 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서울숲에는 123종의 13,000주나 되는 나무들이 있다는 것을 조사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업적이죠. 수목 외에도 시설, 물품 등 핌스의 컨텐츠는 점점 더 풍성해졌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의 기록이 시민들과 공감되고 활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서울숲의 기록을 다양한 형태로 전시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핌스는 누구 한 명의 성과가 아니라 서울숲 컨서번시 구성원 모두의 성과입니다. 서울숲 컨서번시는 서울숲이 공원의 일방적인 공원보다는 공원과 지역이 가진 자원을 서로 교류하는 장소가 되기를 꿈꿔왔습니다. 서울숲 가는 길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도 다양한 시도를 해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안전한 공원, 안전한 동네 캠페인입니다. 우리는 24시간 365일 열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성동경찰서, 또 지구대, 소방서, 구청과 함께 지켰습니다. 2020년 세상이 변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사회활동이 위축되는 반면 공원 이용객은 늘었다고 합니다. 서울숲도 벚꽃 또 튤립 개화 시기 등과 맞물려 특정 기간, 특정 장소에 이용자가 몰리는 현상이 생기며 여기저기에서 서울숲을 폐쇄해야 한다는 민원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공원은 유일한 피난처이자 탈출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자가 스스로 생활 방역을 지키면서 서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갖고 놓은 아름다운 정원을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공원과 다른 진취적인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공간을 이용하는 잔디밭의 이로운 선긋기와 튤립 정원의 한쪽 방향으로 걷기였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여기저기서 우수한 사례로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진취적인 도전에는 진취적인 서울숲 컨서번시 직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팬데믹을 함께 버티며 이겨낸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움을 이 자리를 빌려 대신 전합니다. 서울숲 컨서번시는 시민들이 바라는 서울숲의 모습, 시민들이 서울숲에서 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나의 서울숲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컨서번시 운영 초기 시민들이 서울숲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시민들과 함께할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서울숲의 모습을 귀담아 듣고 시민들이 바람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질 좋은 야외 공연을 유치했고 아이들이 자연에서 놀 수 있는 어린이 정원도 만들었고 방문자 센터와 서울숲 이야기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또 서울숲은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서울숲이 시민들과 대화하는 방법 중 하나인 서울숲 반상회입니다. 펫티켓, 자전거 이용의 티켓, 쓰레기 등 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자와 이용자 간의 의견이 충돌하는 주제에 대해 누구나 참여하여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고 해결하는 자리입니다. 총 4번의 서울숲 반상회를 진행하며 그늘막 찬반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 전면 금지와 설치구역 축소 및 이전이라는 두 가지로 의견을 모으고 서울숲위원회에서 공원, 조경, 문화, 시민사회 전문가와 지역사회 의견을 청취한 결과 2017년 4월 이후에 서울숲에서는 더 이상 그늘막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늘막 설치 금지를 결정 후 시민들의 반응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쉽게 보기 힘든 잘했다 칭찬 민원도 있었고 그늘막 허용을 제거하라는 요청도 한강과 서울숲을 비교하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늘막 금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귀담아 듣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는 노력도 했습니다. 그늘막 금지 캠페인은 공원에서 그늘막이 사라진 것 자체가 아니라
서울숲이 시민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하는지, 그 과정이 의미 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과정 속에 마음고생했던 직원들의 모습도 떠오르네요. 서울숲 컨서버시는 5년여 짧은 기간 동안 참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공원 운영의 민간 참여와 새로운 공원 관리 기술을 공유하는 서울숲 포럼을 운영해서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고,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조성 및 관리로 어린이 정원은 대적 우수 사례로 인정받으며 여러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10일에 대한민국 조경 대상에서는 설렘정원과 겨울정원이 산림청장상을 받았습니다. 도시공원에서 시민 참여로 조성된 정원 중에는 유일하다고들 합니다. 서울숲의 시민 참여 이야기는 서울숲, 서울을 벗어난 전국에서 들려옵니다. 사실 해외에서도 서울숲의 19년의 시민 참여 과정의 성과에 대해 많이들 놀라했습니다. 파주 건축문화재일환으로 기획된 조경전시 우리 곁에 조경에서 서울숲의 시간을 훌륭하게 보여주셨죠. 19년의 서울숲의 역사는 현재 서울숲에서 일하는 서울숲 컨서번시 직원들에게도 신기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서울숲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역사를 통해 여기까지 왔고, 또 나도 앞으로 누군가의 현재에 남아있을 그 시간의 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서울 그린 트러스트와 서울숲의 시민 참여 과정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죠. 서울숲 컨서번시는 시민과 함께 자라는 서울숲 공원 이야기라는 주제로 2020년 아시아 도시경관상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민 참여를 통한 공원 관리의 지속성 확보와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조화 부분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 그린 트러스트는 공공시설의 민간 운영을 확대해서 운영의 효율화와 다양화를 이루어서 일본의 공원관리 노하우를 담은 공원관리 가이드북을 번역 출판했습니다. 서울숲 공원관리의 경험이 없었다면 시도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가이드북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공원 경영자의 길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응원합니다. 앞선 일들은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숲 컨서번시와 함께해온 297명의 직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을 했을 겁니다. 공원을 경영하는데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사실 정원을 가꾸고 시민들과 다양한 일을 만드는 우리의 일은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열정을 가진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줘서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간 서울숲에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서울숲 컨서번시 사람으로서 더 큰 세상을 향해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서울숲 컨서번시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과 행복한 5년의 기록을 나눌 수 있도록 해준 서울숲 컨서번시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 서울숲.